안녕하세요. 경제재민쪽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뿌리 산업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네. 그 금융업체들 있잖아요. 우리가 제조업체들이 물건을 생산하려면 금융을 먼저 떼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생각이 나요. 아, 맞습니다. 정말 이 근간을 이루는 뿌리 산업들이 참 그렇죠. 많잖아요. 예. 뿌리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입니다. 오늘 경제재민쪽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뿌리 산업이 찾고 있는 기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뿌리 산업을 위해 발로 뛰는 분 모셨는데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김성덕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요. 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김성덕입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2011년 7월 25일 그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 법률 내에 보면 뿌리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지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에 있는 별도 조직으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10여 년 됐구만요. 예, 그 내년 3월이면 10년째 되는 예. 뿌리 산업 하니까 네. 참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뿌리 하면 모든 게 근간이 되잖아요. 그러게요. 야, 우리 산업센터가 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뿌리 산업이라는 게 뭔 얘기죠? 보통 어떤 분들은 뿌리 산업이라 그러면 예. 농진청에서 하는 그런 업무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뿌리 산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뿌리 기술을 먼저 예, 설명을 뿌리 기술. 드려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 혹시 그 네. 용산에 있는 그 국립중앙박물관 한번 가보셨습니까? 오래전에 한번 가본 네.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가장 그 국보 중에 소중한 국보 중에 하나가요. 예. 금동미륵 방가사유상 네. 78호와 83호가 있습니다. 예. 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는 매년마다 번갈아서 전시회를 하는데요. 같이 전시한 적은 딱 그 지금까지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11월 달부터는 네. 같이 전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보인데 그 왜 좋아하냐면 사실 뿌리를 맞고부터 더 국보를 좋아하고 예, 사랑하게 예. 됐습니다. 예. 그 국보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1500년 전에 로스트 왁스법, 지금 로스트 왁스법이라는 주조법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밀랍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응용해가지고 청동으로 그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그 형태에 금수연 아말감법이라는 표면 처리 기법을 적용해서 예. 금동을 한 거죠. 아, 근데 그게 그게 하면 좀 이상하죠. 그 작품이 예. 네. 예술성뿐만 아니라 정말 기술성에도 우수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모나리자나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작품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술이 가미되었기 그러니까 때문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보존돼서 오는 거죠. 예. 그러한 뿌리 기술들이 1500년 흘러가지고 지금은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동차, 네. 그리고 조선, 우리 그 핸드폰이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그런 예. 모든데 그 기술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 기술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조, 그리고 금령, 예, 사회적 금령 말씀하셨죠? 네. 금령 용접, 그리고 소성 가공. 열처리도 있죠. 예, 이런 거는 어떻게 형태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열처리 표면 처리는 그 형태를 만드는 데에서 어떤 그 신미성을 부여한다든지 예. 그 내구성을 부여한다든지 어찌 보면 화장하는 그런 네네. 기술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는 형태를 만들고 그 내구성을 높이는 이런 6대 기술을 우리는 뿌리 그 기반 기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뿌리 산업. 예. 예. 근데 그쪽을 영위하는 워낙 중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종업원 수가 20명 미만이 거의 한 80% 정도 그래요? 되고요. 예.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업체 수는 지금 한 3만 개쯤 안 됩니까? 저희가 3만 개 정도 됩니다. 매년마다 그 통계 조사를 예, 하는데 네. 사실 조금씩 틀리긴 한데요. 예. 업체 수는 작년 기준으로 한 3만여 개 되고 종업원 수는 52만 명. 52만 명이요. 예. 그리고 이제 매출액은
162조 정도, 그래요. 예, 그 정도. 대단히 큰 산업이네요. 예. 제조업 평균 보아서는 한 8.6% 정도 되는 예. 그 정도 굉장히 큰 규모로. 제 주변에 보니까 네. 금융업체도 있고 열처리업체도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주로 우리 그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 전문인 인력들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인력 문제도 네. 좀 있죠. 저희 뿌리 산업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그 일자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뿌리 업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거리가 없고 일할 사람이 그렇죠.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약간 좀 영세한 규모의 뿌리 네. 업체인 경우에. 근데 실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일을 안 하는 그런 쪽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친구들이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뿌리 업계는 사실은 대변혁이 좀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뿌리산업진흥센터의 주요 업무 그리고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센터에서는 사실 조직은 굉장히 작지만 법에 지정된 조직이기 때문에 주로 매년마다 여러 가지 실행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산업 전반에 대한 통계 조사를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2016년부터 통계청에서 이제 국가 통계 지정을 받아가지고 매년마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매년마다 조사를 해서 실행 계획이나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부 정책에 어떤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기업이나 산업 진흥을 위해 가지고 대표되는 사업을 세 가지 정도 그 말씀드리자면 그 뿌리 산업 특화 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자동화 첨단화 그리고 산업 진흥화 이런 쪽의 사업들이 많이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화 단지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 34군데가 2013년부터 지정을 했고요. 각 지역마다 있는 거죠? 지금 중요한 산업이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4개 그 단지가 추가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실 특화 단지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그 도금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도금업체들이 보통 그 제품을 표면처리를 하고 나면 폐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 폐수를 처리하자면 톤당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비용이 드는데 서로 같이 그걸 처리하면 협동화해서 같이 하면 톤당 20만 원에서 뭐 10만 원 정도 줄어들고요. 최근에는 이제 2차원적인 평면의 공장에서 서로 같이 하는 것보다 아파트형 공장에서 대규모로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거의 톤당 한 10,000원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이제 처음에 시발점이 되어서 쭉 해오다가 공동 물류 그리고 공동 구매 이제 이런 쪽에 점점 확대 발전이 되고요. 최근에는 젊은 층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복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편의 시설들을 많이 구축하는 그런 사업까지 확대 발전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요새 그쪽이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구만요. 네. 제가 이제 중기부 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저 뿌리 산업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인기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이제 주도적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사실 옛날에 산업부에서 그 정책에 넘어갔는데요. 산업부 쪽에서는 또 지능형 그 뿌리 공정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따로 합니까, 그건? 네, 지금 이제 따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내용은 좀 비슷하지만 좀 지향하는 관점은 조금 틀립니다. 중기부에서는 기업 지원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접근을 한다고 보면 산업부는 수월성을 가진 어떤 좀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기업에서 굉장히 환영받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뿌리 기술 전문 기업을 지정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지정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뿌리 기술 전문 기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정하는 몇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먼저 뿌리 기업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한 2,000여 건 정도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그건 서류상으로 이제 뿌리 기업인지 아닌지 외부 전문가가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제도인데 네. 그 확인서를 받으면 우리 뿌리 기업만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 지원 제도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참여할 수 있다. 예, 참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두 번째 단계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뿌리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예. 전문 기업은 법에 보면 핵심 뿌리 기술이라고 그 286개의 기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경영성이라든지 기술성이 우수한 그런 기업이 이제 신청해서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뿌리 기업이고 전문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우리 네.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복지 네. 여건, 여건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일하기 좋은 뿌리 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 기업. 예. 현재까지 73개 기업이 아마 73개 기업. 예, 매년마다 3월에 공고를 해서 한 10월에 이제 이렇게 선정하게 되는데요. 예. 그 바람으로는 일하기 좋은 뿌리 기업이 100개, 예. 300개, 500개, 1000개 그렇죠. 이렇게 네네. 늘어나면 아마 우리나라가 제2의 삼성, 제3의 삼성이 야. 아마 예, 맞습니다. 예.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뿌리 기업, 뿌리 전문 기업,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 기업들은? 한 1250여 개 정도. 상당하네요. 우리나라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예, 있구만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기업들의 우리 마이스터고 이렇게 나온 학생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학생들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쪽으로?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유인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제도가 인력 제도는 이제 교육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부, 산업통상자부 다 부처에서 다양한 트랙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좀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성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처 특성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재직자를 위한 교육과 예. 그리고 그 외국인 인력 이 비자를 전환시키는 그런 이제 대학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7개 대학을 이제 외국인을 교육시켜서 우리 뿌리 기업에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그 뿌리 스마트 융합 특성화 대학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3년 전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뿌리는 어찌 보면 좀 아날로그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렇죠. 있다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스마트는 좀 디지털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을 무장한 그런 뿌리 그 전문가를 예. 양성한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변에 보면요. 네. 코로나19에 살아남는 기업들, 제대로 된 기업 보니까 뿌리 기업들이에요. 주변에. 맞아요, 더 잘 되는 맞아요. 기업들. 예. 그래서 더 잘 돼요. 뿌리 기업이라고 3D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기업 중에 깜짝 놀랄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우리 스마트 팩토리 모델 기업 중 한 군데인데요. 전 세계 이게 다니는 그 자동차의 피스톤에 전 세계 10대 중에 한 대 정도가 그 회사의 피스톤을 가지고 이렇게 운행되는 그래요? 그런 야.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 모델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시대 여러 가지 현상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 자동차의 문화가 점점 화석연료 기반에서 전기차, 수소차기 그렇죠. 전환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피스톤만 만들어내는 기업은 앞으로 장래가 어떻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 그렇죠. 한계치가 한계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회사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전기 자동차에 필요한 2차 예. 전지 쪽에 전지.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업종을 전환하는 지금 현재 전환 네. 중에 있고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화, 첨단화 지원 사업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좀 성과도 소개해 주시죠. 자동화 첨단화 사업은 한마디로 기업가에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더 낫겠죠. 네. 우리가 표면 처리를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정은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네. 고무장갑 같은 거고 이게 막 디핑하는 그런 쪽의 그 작업인데요. 이제 그것을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이송을 하게 자동으로. 한다면 예, 예. 그게 비포 앤 애프터 효과가 확실히 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좀 더 그 발전돼 가지고 여기 대구에 가면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지원되는 예.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로봇을 적용합니다. 보통 이게 컨베이어 벨트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로봇에서 그걸
뛰어가지고 예. 컨트롤을 하면서 이렇게 이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더 효율성이 높고요. 그다음 더 진화한다 그러면 이제 산업진흥화 쪽에 간다면 각각 제품에다가 그 QR 코드를 집어넣죠. 예. 넣어가지고 그게 이력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뿌리 산업이 가야 될 방향은 점점 그렇게 진화, 확대, 발전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런 이력까지까지 네. 되면 완벽하게 품질 관리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통계가 딱 예, 남아있으면.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스톤 만들어내는 회사에는 그게 예.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예. 만약에 자동차가 유럽 어디에 어떤 시점에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게 만약 그 사고 난 자동차가 그쪽 피스톤이라 그러면 그게 언제 생산된 이력이 다 추적이 돼서 관리가 가능한 거죠. 예. 그만큼 지금 세계는 모두 다 이 디지털 베이스로 많이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 앞으로 우리나라 네. 저 부품 소재라든지 완성품 해외 수출할 때 우리 이게 뿌리 산업이 잘 돼야 아주 고부가가치 상품을 많이 팔 수 그럼요. 있겠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조선도 10년 전에는 사실은 중국에 추월당해서 굉장히 암울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중국을 다시 따라낼까 하는 그런 생각을 10년 전에 했었는데요. 예, 예. 지금은 이제 다시 독보적으로 1위를 지금 올라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조선의 30%가 용접 맞습니다. 공장이더라고요. 용접이죠. 예. 그 우리는 대부분 알기를 네. 배 파는 거 그건 중요하게 하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서 예, 제대로 예. 해낸 이런 우리 뿌리 산업이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 인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알려줘야 네? 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뜬 사장님이 적극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방송 울릉증에도 불구하고 여기 출연하게 됐습니다. 예. 또 탄소 중립은 세계적인 과제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제조업 중심이라 이게 좀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뿌리 산업 업계는 어떤 반응인가요? 예, 사실 탄소 중립하면 환경부 장관님은 이제 극약 처방을 썼다는 말씀까지 표시를 하는데요. 네. 1992년인가요? 브라질 리우 대자연에서 예. 기후 환경 협약.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각국 정상에서 이야기했죠. 그로부터 네. 딱 지금 30년이 이제 흘러온 입장이고요. 앞으로 30년 후에 카본 뉴트럴 하겠다,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설정을 했는데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대기업에서도 최근 탄소 중립 산업전환위원회를 발족해가지고 각 산업별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발적 행동 지침을 선언하시기도 했고요. 근데 저희는 뿌리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산자밴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기업처럼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대응하기는 참 힘든 이슈인데 예, 예. 하지만 해야 하거든요. 또 화석연료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 하지만 그러니까요. 예, 그걸 해야 하기 네.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위기는 새로운 혁신을 부르고 예. 그 혁신은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우리 뿌리 업계가 바로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한 지 어느덧 2년이 됐잖아요. 그 중심, 그 핵심에는 뿌리 산업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지켜보시나요? 이게 사실 2년 전 정말 저희는 실제 상황입니다. 네네. 그 당시에 저희 같이 일하던 산업부 공무원 화이트리스트 TF 팀장을 하면서 거의 집에 못 들어갈 때도 많고요.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참 많이 네. 했고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굉장히 잘 대응하셨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저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일본 수출 규제를 현명하게 잘 극복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우리 작년 초에 우리 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공급망 밸류체인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면서 그걸 굉장히 단축시키는데도 기여했다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또 우리 네. 그 새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맞아요. 우리 이 뿌리 산업이 좀 확장이 되고 뭐 4차 산업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예, 아까 제가 그 답변 중에 예. 지금 뿌리 산업의 대변혁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제 그런 예.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지난 6월 15일 날 이제 뿌리 산업법 개정안이 이제 예.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앞으로 6개월 후에 예. 그게 이제 시행되는데 그 속에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6대 뿌리 그 산업이
어떻게 보면 14대로 확장되었습니다. 14개로. 네, 14개로. 그러면 앞으로 뿌리 산업 네. 분야가 우리 핵심적인 우리 중소기업 핵심 분야가 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핵심 분야가. 앞으로 핵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뿌리 산업에는 아무래도 안전, 산업 재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예, 사실은 안전산업재 매일마다 재해 사고가 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렇죠. 뉴스에 인천의 모 주물회사에 또 사고가 나는 소식을 네. 들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사실 그 전 부처적으로 네.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그 적극적인 대응만이 어떻게 보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장에서 우리 작업자들이 네. 스스로 안전 수칙을 열심히 지키고 네. 그렇죠. 그걸 잘 지키지.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는 네. 그걸 만들어 놓고도 안 지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죠. 어찌 보면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고요. 예, 예. 그리고 경영자는 기존에 있는 룰을 잘 맞습니다. 그 룰에 따라서 예, 잘 예. 그 안전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하면 예. 재해는 발생 안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계속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실 고용노동부가 축이 되어서 지금 많은 그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산업부나 중소벤처기업부도 관련된 기술 앞으로 관련된 기술 개발이라든지 지원 사업들이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뿌리 산업이 더욱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차원의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어찌 보면 15년 전에 그 이어령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디지로그라는 디질로. 예, 그 예. 말씀 요즘 와서 그게 참 많이 생각이 드는데요. 네. 뿌리 산업은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그런 예. 기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디지털과 같이 접합시켜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통 뿌리 산업도 예. 이 지능화, 스마트화를 통해 가지고 예. 점점 또 그 고부가치형으로 산업을 전환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예, 예. 앞으로 10년 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아마 탈바꿈할 걸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요새 우리 한국 네. 사회 디지털 전환이 대단히 하도잖아요. 맞아요. 뿌리 산업 쪽이 진짜 그쪽에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만 필요한 되면 그러니까요. 부분입니다. 중요한 예. 부분입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께서 큰 역할을 하실 건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쪽으로 쫙 끼고 계시고.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뿌리산업진흥센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궁금하거든요. 향후 계획과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계속 확대 발전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중추적인 허브의 조직으로 확대 발전되어 나가고요. 제가 그게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으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네. 국민적인 관심을 뿌리 산업에게 보여주고요. 맞습니다. 정부도 예산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바람입니다. 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는 곧게 자랍니다. 우리나라 뿌리 산업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깊이 자리를 잡아 풍성한 열매를 맛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